지난 3월 달에 치렀던 모의고사 성적표가 며칠 전에 배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중요한 것은 바로 수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죠. 왜냐하면 내가 정시로 어느 대학 정도로까지를 갖다 갈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이 바로 모의고사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수시에서는 내가 어느 대학까지를 갖다, 어떤 성까지를 갖다 가는데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모의고사 성적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맞출 수 있는지가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빡빡한 대학을 갖다 넣는 것이 이제 부담이 갈 수도 있죠. 그럼 전 수능 최저가 완화된 대학을 넣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연대나 고대가 다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의 그 수시 최저,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에 대한 척도로도 모의고사를 갖다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3월달, 4월달 모의고사는 재학생만 치르죠. 6월달은 재수생이 들어오긴 합니다. 수능 때 들어오는 인원의 40, 50%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9월 달에는 대부분 많이 들어오긴 하죠. 근데 9월 달에 모의고사 성적 갖고는 바로 수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로 며칠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 4월 달 모의고사, 6월 달, 그러니까 9월 달 모의고사의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수능 최저, 그 다음에 수시에서의 지원 가능 대학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측해보는 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모의고사는 다 재학생들만 봤죠. 그래서 재학생들만 봤는데 재수생들이 포함됐을 때 어느 정도가 나올까, 이거를 갖다 예측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수능에 대한 과목별 등급별 비율, 1등급과 2등급의 재학생과 재수생의 비율,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분석해 드리고자 하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각 대학의 재학생과 재수생들의 합격자 비율, 이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갖다 또 저희가 이렇게 대학들이 발표된 자료를 통해 갖고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요번에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인해서 인문계 학생들의 수학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진학지도협의회에서 각 학교 선생님들 구성된 진학지도협의회에서 3월달 모의고사를 받고, 여기에서 통계적 추정치가 나왔죠. 인문계 학생들의 1등급 비율이 얼마가 됐는지를 갖다 발표를 했는데, 이걸 갖다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갖고 지원 가능한 의대에 대한 의대, 치대, 약대에 대한 지원 가능한 국어, 수학, 탐구의 백분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예상컷을 갖다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대부터 시작해갖고 수도권 대학까지,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의 이런 이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국수탐 백분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예상컷을 갖다 한번 분석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2020년 수능 응시 인원을 보면은 48만 4,737명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좀 줄었죠. 그게 이제 42만 1,034명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자료는 2020년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교육과정평가원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재학생 인원수가 34만 7,765명으로 71.7%였고요. 졸업생 인원수는 12만 6,525명으로 26.1%였습니다. 검정고시 인원수는 1,447명으로 2.2%였죠. 근데 이제 이때의 2020년 국어 응시 인원은 48만 3,068명이었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더 줄었죠. 확실히 이제 48만 3,000명, 41만 9,785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거를 보면 왜 대학들이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을 낮추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의 인원들이 20% 가까이가 지금 과목별로 줄었기 때문에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갖다 완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응시 인원 감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0년 국어에 대한 등급별 비율을 보면은 재학생이 1등급 비율이 3.4%였고요. 졸업생이 8.7%였고 검정고시가 4.6%였습니다. 이거를 갖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재학생 수와 그 다음에 졸업생 수를 갖다 바탕으로 추정을 해보면 1등급 인원수가 재학생은 11,750명이었고 졸업생은 1960명이었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는 480명이었습니다. 2등급 비율을 보면 재학생이 5.5%였고 졸업생이 12.5%였고 검정고시 6.2%였죠. 그래서 이제 등급별 또 2등급의 인원수를 보면 재학생이 18,970명이고 졸업생이 15,740명이고 검정고시가 650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보면
재학생의 국어 1등급 비율은 전체 4.8% 중에서 얼마 정도가 되냐. 23,187명 중에서 약 11,750명이 되기 때문에 4.8% 중 절반이 한 2.4% 정도가 재학생이 국어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영어를 보겠습니다. 2020년 영어 응시 인원이 48만 1,928명이었고요. 2021년도엔 영어 응시 인원이 41만 9,03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 영어 응시 인원을 갖고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 재학생이 1등급 비율이 5.6%였고 졸업생이 12.5%였고 검정고시가 7.3%였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재학생은 19,240명, 졸업생은 15,660명, 검정고시는 약 760명이 되겠죠. 2등급 비율을 보면은 재학생이 13.4%였고 졸업생이 24.3%였고 검정고시가 13.2%였습니다. 인원수로 보면 2등급의 재학생 인원수는 46,160명이었고 졸업생은 3480명이었고 검정고시는 1410명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등급 비율과 2등급 비율이 영어 응시 인원은 이렇게 됐고요. 이제 수학과 2020년 수학과 응시 인원을 보면 15만 3,869명이고 그 다음 2021년 수학과 응시 인원은 13만 9,429명. 역시 이제 10% 이상 줄었죠. 근데 이제 1등급 비율과 지금 이제 추정치가 교육과정평가원에 정확하게 재학생이 몇 명 받고 졸업생이 몇 명 받고 검정고시 몇 명 받는지 수학과 응시 인원에 대한 인원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평가원에 발표한 요런 백분위를 갖고 저희가 추정을 해서 재학생이 한 96,150명, 졸업생이 54,400명, 검정고시가 3,320명 정도로 가정을 했습니다. 요 비율대로 넣으면 정확하게 1등급 비율, 2등급 비율, 3등급 비율, 4등급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해봤고요. 이걸 토대로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본 결과 1등급 비율은 재학생이 3.4%였고 졸업생이 9.6%였고 검정고시가 3.8%였습니다. 재학생 인원수는 약 3,270명이었고 졸업생은 약 5,220명이었고 검정고시는 120명이었죠. 2등급 비율을 보면 재학생이 4.9%, 졸업생이 11%, 검정고시가 5.5%였습니다. 인원수로 보면 재학생 인원수가 4,740명이었고 졸업생이 6,000명이었고 검정고시가 180명이었습니다. 재학생의 수학과 1등급 비율은 전체 5.6% 중, 그러니까 8,616명 중 3,270명이었기 때문에 약 5.6% 중 2.1%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학과 응시 인원에 대한 1등급 인원수를 보면 졸업생들이 재학생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갖다 다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수학나 응시 인원을 보면 수학나 응시 인원 같은 이건 이제 공통 과목이 되기 때문에 있는 비율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재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수학나 응시 인원 31만 2,662명이었고요. 재학생의 1등급 비율은 3.5%, 그 다음 졸업생의 1등급 비율은 10.4%, 검정고시는 4.5%였고요. 2등급 비율은 재학생이 5.4%, 졸업생이 10.8%, 검정고시는 5.5%였습니다. 요번에 이제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죠. 근데 이제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뭐냐면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 인원 구성비와 선택 과목의 전체 평균과 표준 편차만 공개했습니다. 선택 과목 집단별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공개가 됐어야지만이 전체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공개되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뭐냐면 인문계 쪽 수학 쪽에 대한 학생들의 평균이 되게 30.5가 낮았죠.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의 1등급 추정 비율이 정확히 나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로. 그런데 진학지도협의회에서 2021년 3월 모의고사, 진학지도협의회는 이제 3학년 진학 선생님들로 구성된 진학지도협의회에서 3월 모의고사를 봤죠. 거기서 이제 수학 선택 교과 등급별 비율을 갖다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보면은 수학 선택 교과 등급별 비율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공통 과목과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 보면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들의 1등급 비율은 0.5%였고요. 2등급 비율은 2.8%였고 3등급 비율은 5.6%였고 4등급 비율은 10.6%였습니다. 근데 미적분을 선택한 1등 학생들의 1등급 비율은 8.0%였고 2등급 비율은 11.1%였고 3등급 비율은 17.8%였고 4등급 비율은 23.3%였죠.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렇게 공통과 선택 과목에 대한 이 들어감으로 해서
훨씬 더 지금 이제 등급 비율이 높다라는 사실을 갖다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진학지도 여비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확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본다고 하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1등급 비율은 0.3%인 거고, 미적분 쪽에 그 선택한 학생은 3.5%인 거고, 기하는 0.2%였고, 2등급 비율은 1.3%였고, 미적분은 4.9%였고, 기하는 0.8%였고, 3등급 비율은 확률과 통계가 2.6%였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을 선택한 7.9%였고, 기하를 선택했을 때 3등급 비율은 1.4%였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일각에서 우려됐던 인문계 학생들의 그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수능 최저를 갖다 1등급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은 자명하게 이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데이터가 뭐냐면 재학생만 봤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만약에 재수생들이 포함됐을 때 재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을 때 1등급 나오는 비율은 쉽지 않다라는 거고, 1등급 나오는 거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엔 이제 2020, 2021학년도 각 대학의 그러니까 수능 위주 전형에서 재학생과 재수생의 합격자 비율을 갖다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 2020 입시 재학생 비율과 2020 입시의 N수생 비율을 보면 37.7%였고 37.7 대 62.3이었고 2021년도 입시에서는 37.1 대 62.9였습니다. 연세대는 얼마였죠? 31.3 대 68.7이죠. 고려대는 31.9 대 68.1이었고요. 성균관대는 29.5 대 70.5였습니다. 다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까지 비율을 보면 다 어디죠? 3대 7 또는 이제 1대 2에 대한 비율을 갖고 있죠. 그럼 이제 서강대는 어떠냐? 33 대 67이었고요. 한양대는 2020 입시에 20대 80이었고 2021년 입시에 재학생 대 N수생 비율이 27.2 대 72.8이었습니다. 경희대는 어떻죠? 30.9 대 69.1이고 서울시립대는 30.6 대 69.4입니다. 다음에 건국대를 보더라도 26.4 대 73.6, 동국대가 이제 35.9 대 64.1, 숭실대가 27.9 대 72.1, 숙명여대가 41.9 대 58.1, 서울여대가 45.9 대 54.1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위권 대학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1등급과 2등급의 비율에 대한 이런 구성비, 재학생과 졸업생의 구성비와 거의 유사하게 상위권 대학은 나오고요.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가면 갈수록 재학생과 재수생들의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서울여대처럼 이렇게 이제 서울여대와 같은 중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45.9 대 54.1의 그 합격자 비율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각 과목별 재학생과 재수생의 그 합격생 비율, 그 다음에 대학들의 그 재학생과 N수생들의 합격자 비율, 이거를 토대로 해갖고 이제 언론에 보도됐던 자료인 거죠. 의학학 계열의 그 의대와 각 대학의 그 수능 최저 컷을 갖다 저희가 한번 그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대가 국수탄 100분위가 298이었고 이제 그 주요 B5의 의대가 297이었고,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아주대, 가천대, 메디컬, 한양대, 이화여대, 인하대가 한양대까지가 296, 이화여대, 인하대가 294였죠. 그 다음에 이제 경북대 등 이제 지방대가 293 이 정도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계명대나 이런 이제 대구 카톨릭대 이런 데가 292, 강원대, 경상대, 제주대가 290, 원광대, 조선대, 건양대가 289, 고신대가 288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이제 국수탄 100분위에 대한 그 예상 컷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재학생들이 치르는 3월달, 4월달 모의고사 100분위로 저 정도가 이제 재학생과 재수생들의 비율을 갖다 토대로 해서 제가 유추해 보면은 299 이상이 국수탄 100분위, 국어와 수학과 탐구 과목, 탐구 과목은 이제 두 과목의 평균이죠. 그래서 국수탄 100분위가 얼마 299 정도가 돼야지 B5 의예과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해봤고요. 298 이상이 돼야지 수도권 의예과가 가능하다고 또 예측을 해봤고 296 이상이 돼야지 지방 의예과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또 치의예과, 언론에 보도된 치의예과의 국수탄 100분위를 보면 서울대가 295, 연대가 294, 경희대가 292였고요. 단국대부터 전북대까지가 288 정도 됐고 조선대가 285였죠. 이걸 토대로 해서 재학생들이 치르는 3월달, 4월달 모의고사 100분위를 보면 298 이상이 돼야지 서울대 치의예과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297 이상 연세대 치의학과가 가능하고 296 이상 경희대 치의학과가 가능하고 294 이상에 대한 지방 치의학과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수생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포함되면 재학생들이 저 정도 3월달 4월달 모의고사 저 정도는 돼야지만이 아까 그런 100분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해본 겁니다. 약학과를 보면 서울대 약학과가 293이고 연대 289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중앙대가 288이죠. 이화여대 그 다음에 경희대 고려대가 286이었고 숙명여대 한양대 동국대 아주대 카톨릭대가 28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천대부터 이제 우석대까지가 284였죠. 이런 이제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약학과의 정시 100분위를 토대로 해서 역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약학과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예측을 해봤습니다. 297 이상이 돼야지 서울대 약학과가 가능할 거라고 예측을 해봤고요. 그 다음 295 이상이 빅3, 연대, 성균관대, 중앙대 약학과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293 이상 돼야지 수도권 약학과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주고 292 이상이 되면 지방대 약학과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3월달, 4월달 모의고사로 각 대학의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어느 정도 돼야지 지원이 가능할까를 저희가 예측을 해봤는데 서울대 인문계열은 한 296 이상, 서울대 자연계열은 295 이상, 연세대 인문계열은 295 이상, 연세대 자연계열은 293 이상, 고려대 인문계열은 295 이상, 고려대 자연계열은 293 이상, 성균관대 인문은 293 이상, 그 다음에 성균관대 자연은 292 이상, 서강대 인문은 292 이상, 서강대 자연은 291 이상, 한양대 인문은 292 이상, 한양대 자연은 291 이상, 중앙대 인문은 291 이상, 중앙대 자연은 289 이상, 경희대 인문은 289 이상, 경희대 자연은 284 이상, 한국외대 인문은 288 이상, 서울시립대 인문은 289 이상, 서울시립대 자연은 287 이상, 건국대 인문은 286 이상, 건국대 자연은 284 이상, 이화여대 인문은 292 이상, 이화여대 자연은 290 이상 이렇게 국소탄 100분을 저희가 예측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 중에서 형격이 낮은 과, 각 대학에 보면 형격이 좀 낮은 과들이 있죠. 이런 학과들은 저희가 제외를 했고요. 대략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박하게 볼 수도 있는데 아직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런 이제 모의고사를 준비한 학생들이 아직은 모의고사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그거를 갖다 충분히 한번 고려를 했고요. 그거를 감안해 갖고 남은 기간 동안에 모의고사에 대한 준비가 된다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참작을 해서 이런 모의고사 성적을 갖다 예측을 해봤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수시를 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수시를 준비할 때 수시 지원 전략을 가질 때도 정시 성적이 이 정도 나오니까 내가 어디까지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갖다 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고요.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모의고사 성적을 갖다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수시를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결과를 보셔도 알겠지만 정시나 이런 부분들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들 같은 경우 수시와 정시를 갖다 한꺼번에 같이 준비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입시에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